그녀의 가장 큰 열망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불안정한 수입, 넉넉지 못한 생활비,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는 그녀가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다. 수미는 동네 카페 창문 너머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아이를 바라보곤 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언제나 공허했다. 아이의 재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그녀의 귀에는 마치 도관의 낡은 시계 태엽이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시간이 자신을 비웃듯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뿐이었다. 수미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비밀스러운 물건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용문양의 나무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닳아 있었지만 수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이 목걸이가 자신들의 가문인 한씨 가문의 유일한 상징이자 잃어버린 과거의 열쇠라고 말씀하셨다. 이 용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길을 알려줄 것이다. 어머니의 말은 늘 수민의 마음 한구석에 신비로운 울림으로 남아있었다. 수민은 또한 어릴 적부터 남다른 육감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은 위험을 예감하거나 사람의 미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촉이 좋다고만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녀의 삶을 바꿀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수미는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그녀의 육감이 위험을 감지하는 듯 목걸이가 알 수 없는 온기를 바라며 미세하게 떨렸다. 수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좁고 어두운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옆에 한 남자가 3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다. 주머니에서는 지갑이 굴러떨어져 나뒹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수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고작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저들은 무장을 한 건달들이었다. 그녀는 그저 지나쳐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 절망과 고통이 뒤섞인 그 눈빛은 수민의 발목을 붙잡았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게 울리는 듯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무인의 길이다. 수민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신의 무술 실력과 정의감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었지만 단호했다. 건달들은 수민을 비웃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어쭈 이 아가씨가 영웅심이라도 발동했나. 얼른 꺼지지 않으면 너도 같이 죽는 수가 있어. 수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첫 번째 건달에게 달려들어 정확한 발차기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건달은 그대로 쓰러져 신음했다. 나머지 2명의 건달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수민은 유려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능숙하게 그들의 관절을 제압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렬했다. 짧은 순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건달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수민은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숨길 수 없었다. 수미는 그의 주머니에서 굴러떨어진 지갑을 주워 남자에게 내밀었다. 지갑 속에는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이 보였다. 고려그룹 강구진 대표. 수미는 살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대강 확인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비에 젖은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한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수미는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여동생 다이의 수술비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입양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동생을 놓아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유명한 난임 클리닉에 문을 두드렸다.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상담 후 받은 충격적인 소식은 그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수민 씨의 난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자연 임신은 어렵고 시험관 아기 시술도 성공률이 희박합니다. 게다가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수민은 클리닉을 나서며 주저앉았다. 자신의 오랜 꿈이자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만. 그때 그녀의 눈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말쑥한 정장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며칠 전 그녀가 구해준 남자의 비서였다. 한수민 SC 맞으십니까? 강우진 대표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무시할 수 없었다. 대표님께서 당신의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을 팔아야 한다는 비참함이 그녀를 덮쳐왔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낯선 남자의 손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의 오래된 용문양 목걸이가 알 수 없는 뜨거움을 바라며 그녀의 목을 감쌌다. 한수민 한소민은 비서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돕겠다는 제안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염원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계약임을 직감했다.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상황. 그녀의 마음은 비참함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모든 두려움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도심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그녀를 맞이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고풍스러운 유럽식 대저택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무도관의 마루 위에서 수련하던 그녀의 삶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수미는 저택의 웅장한 응접실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첫인상은 차가움 그 자체였다. 날카로운 턱선 얼음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 그가 바로 고려그룹의 CEO 강우진, 이었다. 그는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쓰는 듯한 피로감이 깃든 얼굴이었다. 한수민 SG 맞습니까? 제가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우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수민과 전혀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대하는 듯했다. 대신 당신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민은 그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보호자라니, 그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진은 그녀의 질문이 차에 나오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끊이지 않죠. 당신은 항상 내 곁에 머물며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적인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이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지키지 못할 시 모든 지원은 즉시 중단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사랑 없는 계약 감시받는 삶, 그리고 자신을 도구로 여기는 듯한 그의 태도.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수민.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마치 새로운 운명을 시작하려는 듯 그녀의 강인한 의지가 새겨지는 것 같았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이 저택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비서가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수민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뒷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팔려온 것 같다는 비참함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용 문양의 나무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날부터 수민은 우진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매일 아침 우진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일어나 그의 주변을 살폈다. 그의 일과를 따라다니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우진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었지만 수민의 육감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냉정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느꼈다. 우진은 처음에는 수민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지만 그녀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날카로운 직감에 조금씩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고려그룹 내부에서는 강우진 대표가 의문의 여자를 저택으로 데려와 늘 곁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우진의 친척 형인 강성훈 강숭혼과 그의 딸 강민지는 이 소식에 분노했다. 강성훈은 오랜 시간 동안 우진의 자리를 노리던 인물로 우진이 사고로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대표 자리에 오르자 그 틈을 타 그룹을 장악하려던 야심가였다. 그는 우진의 목숨을 노리는 배후 세력이었고 수민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강민지는 우진을 짝사랑하며 그의 옆자리를 탐내고 있었기에 수민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그 천한 무도인 따위가 감히 강구진 대표의 옆자리를 넘봐 주제를 알아야지. 강민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시켜 수민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를 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쓰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강성훈 또한 수민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저택 내부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두었고 수민과 우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편 수민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며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냈다. 우진은 그녀에게 최고의 의료진과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러나 수민은 우진의 눈빛 속에서 언뜻 비치는 고독과 피로를 보았다. 그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싸우는 고독한 왕처럼 보였다. 수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수민은 우진의 방에서 잠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잠결에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수민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육감이 그의 불안감을 감지하는 듯했다. 따뜻한 천이 그의 손으로 전해지자 우진은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민은 자신의 온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계약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이 계약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수민, 한소민은 강우진 강, 우진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매일 밤 그녀는 우진의 침실 근처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잠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약에 명시된 보호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우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차갑던 눈빛 속에서 점차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잠으로 인한 편안함이 드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잠결에 미세하게 몸을 떨지 않았으며 대신 수민이 곁에 있으면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우진은 수민의 존재에 점차 의존하고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녹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곁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꼈고 그녀 없이는 더 이상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수민을 먼저 찾았고 그녀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면증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독과 불안까지 치유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고려그룹의 실세인 우진의 친척형 강성훈 강승호은과 그의 딸 강민지 강민지임는 수민의 존재에 대해 점점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강민지는 우진을 향한 짝사랑이 좌절되자 질투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수민이 우진의 옆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성훈은 수민이 우진의 유일한 약점인 불면증과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직감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수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 관계까지 파헤쳐 약점을 잡으려 했다. 겨우 길거리 무도인 따위가 감히 강구진 대표의 옆자리를 넘봐 주제를 알아야지. 강민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는 수민을 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붙이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강성훈 또한 수민의 등장이 자신의 오랜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저택 내부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두었고 수민과 우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수민은 임신을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다.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우진은 그녀에게 최고의 의료진과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러나 수민은 우진의 눈빛 속에서 언뜻 비치는 고독과 피로를 보았다. 그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싸우는 고독한 왕처럼 보였다. 수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은 갑작스러운 구토와 극심한 현기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다. 그녀는 혹시 시술의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몰래 주치의를 통해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수민을 충격과 경악 속에 빠뜨렸다. 한수민 L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수민의 손에서 용문양 목걸이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차가운 침대 시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임신 쌍둥이 그녀는 우진과의 계약이 단순히 그의 보호자 역할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우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소식은 그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이 사실을 우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민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두 생명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책임감에 휩싸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수민 씨,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군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우진은 수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고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한수민 씨, 어디 아픕니까? 안색이 매우 안 좋군요. 그는 수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 닿은 수민의 손은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진의 육감은 수민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생명의 기운과 그녀의 깊은 불안감을 감지했다. 수민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우진은 수민의 떨리는 손과 눈물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감지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말해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수민은 결국 고개를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대표님,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래요. 우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거의 사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왔었다. 그런데 쌍둥이라니. 그는 수민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웠던 그의 심장에 따뜻한 생명이 스며드는 듯한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보호자나 대리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용문양 목걸이가 알 수 없는 온기를 바라며 그녀의 목을 감쌌다. 그의 심장 박동은 격렬하게 울렸다.
한수민 한소음인의 떨리는 고백에 강우진 강우진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과거의 사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왔던 그에게 쌍둥이 임신이라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선 경이로움이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수민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새로운 생명에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웠던 그의 심장에 따뜻한 생명이 스며드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보호자나 대리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존재가 되었다. 한수민 애씨, 진정하세요.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진은 수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불러 수민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고 최고급 산부인과 전문의를 연결하여 수민을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수민은 우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우진은 곧바로 비서를 불러들였다. 한수민 씨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그리고 강성훈 친척형과 강민지 조카의 움직임을 감시해. 그들이 한수민 씨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려 한다면 당장 보고해.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민에게 자신이 겪었던 불면증과 기이한 환각의 진짜 원인을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교통사고와 그 사고에 얽힌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때문이었다. 그는 그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안히 잠든 적이 없었고 늘 알 수 없는 압박감과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 우진은 한수민의 따뜻한 온기와 그녀의 알 수 없는 존재감이 그 오랜 악몽과 죄책감을 씻어주었음을 인정했다. 당신은 제 불면증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치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과 저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진의 친척형 강성훈 강숭훈과 그의 딸 강민지 강민지디올는 수민의 임신 소식에 격분했다. 특히 강성훈은 우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은 그의 권력 장악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감히 그 천한 무도인이 감히 우리 강씨 가문의 혈통을 더럽혀 당장 아이들을 지우고 그 계집애를 쫓아내. 성훈은 수민에게 끔찍한 협박을 가했다. 그는 수민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가 돈을 노리고 우진에게 접근한 꽃뱀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강민지 또한 수민을 찾아와 독서를 퍼부었다. 네가 가진 건 강우진 씨의 돈과 아이뿐이야. 주제를 알아.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진은 수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성훈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저는 한수민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고려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겁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훈은 우진의 결정에 경악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네가 그 계집애에게 홀렸구나. 당장 정신 차려. 그는 우진이 불치병을 앓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우진의 다른 친척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난했고 강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우진에게 매달렸다. 우진 오빠, 저를 버리시다니요. 제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강민지 씨, 당신은 처음부터 저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훈 삼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과거 병력에 대해 언론에 흘린다면 저는 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한수민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려그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우진의 단호한 선언에 성훈과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우진이 회장직까지 포기할 정도로 수민과 아이들에게 깊이 빠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진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두었다. 그는 수민이 자신의 옆에서 보호자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불면증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들을 비밀리에 준비해 두었다. 결국 우진은 언론에 한수민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저는 고려그룹의 간구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한수민 씨와 곧 결혼합니다. 저희는 소중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발표는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재벌가의 황태자가 평범한 무도인과 갑작스럽게 결혼하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임신했다는 소식은 큰 이슈가 되었다. 성훈과 민지는 이 발표에 분노했지만 우진의 결단력에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우진과 수민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수민은 이제 사랑하는 우진과 아이들을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용문양 목걸이가 알 수 없는 뜨거움을 바라며 그녀의 결심을 다졌다. 강우진 캉 우진우의 과감한 결혼 발표는 재계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고려그룹의 냉철한 황태자가 평범한 무도인 한수민 한소민과 결혼하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가졌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주목했다. 우진의 친척형 강성훈 강승혼과 그의 딸 강민지 강민지한은 이 발표에 경악했지만 우진의 단호한 태도와 그룹을 내려놓겠다는 협박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지를 앞세워 우진과 수민의 결혼을 무산시키기 위한 최후의 계략을 꾸몄다. 그들의 목표는 수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우진을 다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다. 궁극적인 시험의 무대는 고려그룹이 주최하는 창립기념 자선 갈라였다. 이 행사는 재계와 사교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리였으며 우진이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수민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강성훈과 민지는 이 무도회를 이용해 수민을 천박한 침입자로 낙인 찍어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갈라 당일 수민은 우진이 직접 골라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지만 아름다운 미소와 우아한 자태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진은 수민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 같았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성훈과 민지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수민의 목에 걸린 작은 용문양의 나무 목걸이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우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며 자신의 옆에 수민을 세웠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려그룹의 미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제 삶의 가장 큰 빛이 되어준 한수민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진의 말에 성훈과 민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민지가 미리 매수한 기자들이 수민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한수민 씨, 강우진 대표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강우진 대표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되었다. 수민은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우진과의 계약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육감이 알 수 없는 위협을 감지하는 듯 목걸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민지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강우진 씨, 당신의 아이들을 임신했다는 그 여자는 사실 거짓말쟁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천한 계집애일 뿐이에요. 강우진 씨는 불치병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저 쌍둥이는 분명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겁니다. 민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기 위해 난리였다. 성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은 수민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 순간 우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지 씨,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한수민 씨와 아이들을 모욕하는 어떤 발언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진은 비서에게 눈짓했다. 대형 스크린에 강성훈과 강민지가 수민을 협박하고 우진의 병을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음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연이어 공개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성훈이 우진을 살해하려 했던 계획과 민지가 수민에게 독서를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있던 우진의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검은 거래의 진실까지 함께 드러났다. 장내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고려그룹 실세들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CEO의 불치병에 얽힌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을 외치기 시작했다. 성훈과 민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은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들의 모든 야욕과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어 장내는 암흑에 휩싸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기를 끄는 것이 분명했다. 혼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우진에게 달려들었다. 이들은 성훈이 미리 심어둔 마지막 카드였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진은 순식간에 괴한들에게 둘러싸였다. 수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육감이 위험을 강하게 알렸고 용문양 목걸이가 심장이 터질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우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몸을 날려 우진의 앞을 가로막고 타고난 민첩성과 유연성으로 괴한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쿵푸 기술을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적들을 제압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괴한들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한수민 S씨, 조심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는 수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작고 강인한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기억이 강렬한 빛을 발하며 터져 나올 듯했다. 수민은 마지막 괴한을 쓰러뜨린 후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정전이 풀리고 불이 다시 켜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괴한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모든 시선이 만삭의 몸으로 우진을 지켜낸 수민에게로 향했다. 우진은 곧바로 수민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수민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아요. 대표님은 다친 데 없으세요. 수민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 우진은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현장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구해주었던 작은 소녀,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용 문양의 나무 목걸이. 수민 씨, 당신이었군요. 나를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어. 우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내가 그 사고 이후로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이유, 당신이 내 곁에 오고 나서야 모든 게 괜찮아진 이유, 당신은 내 운명이었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닿은 용문양 목걸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수민 씨, 나와 결혼해줘요.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줘요.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고 내 모든 것의 시작이야.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내는 이제 우진과 수민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고려그룹 강구진 대표 생명의 은인이자 운명적 사랑 찾다라는 헤드라인을 외치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수민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우진, 강우진의 과감한 폭로와 사랑 고백은 재계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성훈, 강승훈과 강민지, 강민지는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강성훈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우진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강민지는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사회적 지위를 잃고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고려그룹은 강우진의 강력하고 투명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한수민, 한수호민은 더 이상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돈 때문에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진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서 모든 불안감을 극복하고 곧 태어날 쌍둥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우진의 옆에서 놀랍도록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우진과 아이들을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다. 우진은 수민에게 자신의 오랜 불면증과 기이한 환각의 진짜 원인을 털어놓았다. 그의 병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교통사고와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재벌가 음모로 인한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였다. 당신의 따뜻함이 제 삶의 악몽을 걷어냈습니다, 수민 씨. 당신은 저의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우진의 고백에 수민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육감은 우진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감지하는 듯했다. 이재현은 언론 앞에서 수민과 아이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그는 그룹 이사회에 수민을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녀가 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다. 고려그룹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한수민 재단 단을 설립하고 아동 건강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수민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잃은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오래된 용문양 목걸이가 빛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어느 맑은 오후 수민은 우진과 함께 그룹 소유의 별장에 있었다. 그녀는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뱃속에 있는 쌍둥이와 조용히 대화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우진은 그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걸으며 수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불면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걸려 있었다. 수민 SC,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제가 돌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진은 수민을 이끌고 별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낡고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그려진 인물들의 얼굴은 묘하게 수민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귀퉁이에는 수민의 용문양 목걸이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용문양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겁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이 그림이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를 찾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그림 속의 용문양이 바로 그 증거라고요. 수민은 그림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육감이 그림 속에서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와 연결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에 쥔 목걸이를 그림의 용문양에 대보았다. 목걸이가 그림에 닿자 그림 속의 한 부분이 빛을 발하며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또 다른 용문양 목걸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수민의 어머니는 사실 우진의 어머니와 자매였고 두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 온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민의 어머니는 오래전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수민의 용문양 목걸이는 바로 그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우진의 불면증과 환각은 그의 어머니가 겪었던 비밀스러운 아픔과 연관된 일종의 각성 과정이었으며 오직 같은 피를 가진 수민의 존재만이 그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수민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과 감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보았다. 저와 대표님, 우리는 이미 운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민 씨. 우진이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저의 치료제를 넘어 잃어버린 가족이자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불면증 치료를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얽혀있던 두 가문의 운명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수민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우진은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대한 힘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수민 한소민의 삶은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만개한 봄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돈 때문에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고려그룹 강구진, 강우진 대표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한수민 재단 외 존경받는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강구진과 한수민의 관계는 단순한 하룻밤의 우연과 복수를 위한 계획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사랑으로 깊어졌다. 우진은 수민을 통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어 중독되었고 그 중독은 곧 헌신적인 사랑으로 변모했다. 수민은 우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아픔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사회 전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우진은 그녀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수민은 그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강성훈 강승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강우진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살인 미수 및 횡령 등 모든 악행이 만천해 드러나면서 장기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가문은 재계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강민지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수민의 동생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언니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고 온전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다. 수민은 한수민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전통 무예의 계승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다. 수민은 이제 어릴 적 꿈꿨던 무인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수민은 재단이 주최하는 야외 무예 시범 및 문화 행사에서 직접 기획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무술 동작들은 강씨 가문의 용문양과 그녀의 몸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을 모티브로 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공연장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아이들은 수민의 동작 하나하나에 환하게 웃으며 감탄했다. 공연이 끝난 후 수민은 우진과 함께 행사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햇살 아래 수민의 목 뒤 작은 나비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처럼 빛났다. 그녀의 목에는 오래된 용문양의 나무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우진이 선물한 결혼 반지가 나란히 빛났다. 우진은 수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빛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수민은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진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은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수민은 더 이상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되찾고 재능을 꽃피웠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 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결국은 영원히 빛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여러분, 한수민 씨의 용기와 사랑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적과 운명적인 만남이 숨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한수민, 28살. 그녀의 하루는 낡은 도복 위로 스며드는 새벽 이슬처럼 차분하고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오래된 태양 무도관에 삐걱거리는 마루 위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수련에 몰두했다. 쿵푸 기술 하나하나에 담긴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단단한 내면을 보여주었다. 거친 숨소리와 발차기, 소리가 비좁은 도관에 울려 퍼질 때마다 수민은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련이 끝나고 도복을 벗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의 그림자는 다시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